시간의 화살이 가리키는 방향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다. 만약 엔트로피를 줄이면 시간이 거꾸로 흐를까? 동일한 1초라도 어떤 상태에서 그 1초를 경험에 따라 도파민 시스템이 관여를 하면서 그게 우리가 시간을 더 길게 느끼게 하는. 시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부터 오늘날 과학자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과학이 발달해 왔지만 시간의 본질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시간을 인식하고 활용하고 있지만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자로서 시간은 사실은 영원한 미스테리 같아요. 물리학에서 시간은 우리가 보는 세상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 한 위치에 있던 물체가 조금 있다가 보면 다른 위치로 옮겨지고 어떤 이런 변화 그리고 사건 같은 거를 우리가 기술하는 일종의 형식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누구도 시간 자체를 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시간이 흐른다라고만 이야기할 뿐이죠. 물리학에선 시간은 사건과 변화를 기술하는 형식이자 틀. 하지만 사건과 변화의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게 물리학자들의 시각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물리학에서는 시간의 화살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화살을 쏘면 화살은 화살촉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화살깃 방향으로 거꾸로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도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만 흐르는 것, 그 개념을 시간의 화살이라고 불러요. 근데 시간의 화살이 과연 왜 있는 건지, 시간은 왜 미래로만 흐르는 건지, 이게 또 물리학자들을 엄청나게 고민하게 하는 문제예요. 물리학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주류의 입장은 엔트로피 증가를 보면서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물에다가 잉크방울을 떨어뜨리면 퍼져나가잖아요. 그 고르게 퍼진 그 색깔이 다시 잉크방울로 모이진 않잖아요. 그것도 대표적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뭐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대면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열이 전달돼서 차가운 쪽으로 온도가 올라가고 그 뜨거운 쪽으로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그것도 엔트로피 증가의 과정이고요. 그게 바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시간이 미래로 흐른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리학에서 시간은 한 방향으로 언제나 같은 속도로 흐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날은 유난히 길고 또 어떤 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처럼 느끼죠. 물리적 시간과 그 시간을 직접 살아가는 우리 사이에 어떤 틈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객관적인 물리적인 시간은 아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1초라도 내가 어떤 상태에서 그 1초를 경험했냐에 따라 이게 완전히 훨씬 더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짧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과정은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뇌가 해석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우리가 보고 느낀 감정을 기억으로 남기는데요. 특히 감정이 크게 동반된 순간은
일반적인 기억보다 훨씬 선명하게 남아 마치 시간이 느려진 것처럼 체감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억은 단순한 착각일까요? 아니면 뇌가 순간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비롯된 인지 과정일까요? 한 가지 예로 들 수 있는 거는 우리의 감정 상태, 정서 상태에 따라 시간이 굉장히 느리거나 빠르게 경험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다 경험하실 텐데요. 예를 들면 차 사고가 났던 그 순간은 너무 정말 슬로우 비디오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여러 문화권에서 있거든요. 그런 극한 경험, 그때 내가 굉장히 강렬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느꼈을 거고, 그런데 그럴 때 정말 사람들이 그때 시간이 슬로우 비디오로 흘렀어 라고 하는 게 그냥 은유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정말 그게 어떤 심리적인 실체가 있는 것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 연구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번지 점프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번지 점프를 하는 동안 본인이 스톱워치를 내가 출발한 지점부터 땅에 닿을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다고 판단하는지를 뭔가 반응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봤을 때에도 굉장히 우리에게 강렬한 경험이잖아요. 그런 경험을 할 때는 사람들이 그거를 시간이 느리게 갔다라고 본다. 뭐 이런 실험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그냥 일상에서 얘기하는 게 그냥 말의 표현만은 아니구나.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은 정말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거를 실험적으로 보여주기도 했죠. 하루는 24시간. 누구에게나 똑같지만 채워가는 방식은 저마다 다릅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고자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철저히 관리하려고 노력하기도 하는데요. 시간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꾸준히 시간 관리를 실천해온 슬미 씨. 10년차 프리랜서 영어 강사인 그녀에게 시간은 곧 자산이자 선물인데요. 매일 아침 그날의 동선을 세심하게 점검하며 일과를 차근차근 준비합니다. 제가 MBTI를 모르는 중고등학생 학창 시절 때부터 이제 시험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계획만 하루 종일 세우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저였거든요. 계획 세우는 것 자체를 좀 즐기고 이제 투두리스트 하나를 이루고 지워가는 거에 되게 희열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학창 시절부터 그렇게 공부를 해왔던 것 같아요. 촘촘하게 채워지는 슬미 씨의 하루. 슬미 씨는 이런 일상을 SNS에 올리며 자신만의 시간 관리 방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철저한 시간 관리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그 과정 자체가 슬미 씨에게는 하루의 흐름을 잡아주는 루틴 중 하나인데요. 계획을 세우는 방법도 기록하는 도구도 다양합니다. 내용과 상황에 맞는 툴을 활용해 하루의 시간을 빈틈없이 채워가고 있습니다. 제 업무나 그다음에 개인적인 일정을 전반적으로 다 쓰고 있고, 특히 여기는 이제 시간이 꼭 지켜져야 하는 일들 위주로 쓰고 있고요. 또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서 거기에는 이제 업무 관련 제가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것들 좀 투두 리스트나 좀 마감 기한 잘 정리해 놓고, 그리고 이제 휴대폰 어플로는 개인적인 뭐 일정이나 제가 하고 싶은 일 위주로 적고 있어서 총 이렇게 3가지를 활용해서 일정 정리하고 있습니다. 작심삼일의 함정도 비켜갈 슬미 씨의 시간표인데요. 계획 달성률에 따라 일정을 재정비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변수도 거뜬하다고 하네요. 영어 강사로 일하는 학원에서도 슬미 씨의 꼼꼼함은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입시 준비에 한창인 학생들을 위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한 시간 계획표를 만들어 나눠주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시간 관리를 좀 잘 못하고 한 번에 몰아서 한다거나 또 그러다가 못 태우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에 수업 끝나면 화수목에는 어떤 숙제를 해서 금요일에 와라 이렇게 매일 해야 될 과제를 1시간에서 1시간 반 분량 정도로 항상 정해주는 거거든요. 왔어. 오늘 뭐 맞지? 독서랑 생명과학 관련. 아, 독서가 진짜 레전드 어려웠어요. 어려웠어. 그냥 중간이 다 쉬웠잖아. 기말 어려울 거 알았잖아. 너무 다 맞아. 학생들에게 공부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바로 시간 관리인데요. 학교 수업에 학원, 과제까지 24시간도 부족한 바쁜 일정 속에 어떻게 하면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을까 늘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요일 했으면 동그라미, 세모, X 표시해서 언제 완료했는지 완료 날짜 체크해서 가지고 오세요. 해볼게요. 오케이. 해 오셔야 해요. 해볼게요가 아니라. 정말 솔직히 수행평가나 뭐나 공부할 것도 많고 하니까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할 게 많으니까 시간이 좀 빨리 가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중학생 때나 초등학생 때에 비해서는. 저도 많이 풀었어요. 나이를 불문하고 시간은 늘 우리를 서두르게 만듭니다. 한정된 시간 속에서 무엇을 먼저 하고 어떻게 나누어 쓸지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본 고민일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게 이제 너무 잘 느껴지고 시간은 빨리 가는데 제가 챙기고 하고 싶은 일들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언제나 시간이 저를 이기는 듯한 느낌? 항상 저보다 한 템포 앞서 나가서 제가 좀 따라가야 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정말 눈 깜박하니까 사라져 있더라고요. 1년이 되게 빠르다고 느껴졌어요. 맨날 회사만 집이랑 회사만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어저께 뭐 했지? 근데 알고 보면 다 똑같은 생활을 한 거예요. 회사 와서 뭐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뭐 나이 먹으면 자꾸 시간이 빨라지죠. 네. 저는 이제 60대가 다 돼가니까 시속 60km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점점 빨리 간다고 느끼게 될까요? 뇌의 작동 원리랑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예측 가능성에 관한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뭔가 예측을 한다. 근데 그 예측이라는 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 온 거, 아니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계속 예측하는, 그게 우리한테 아주 기본적인 원리고 뇌 전체의 작동 원리라는 그런 관점이에요. 나이가 어릴 때는 별로 경험해 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다 새로워요. 그리고 아직은 다음엔 이렇겠구나 라고 예측할 만한 충분한 이런 것들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되게 새로운데 새로운 걸 경험을 하게 되면 강렬한 경험처럼 이게 되게 디테일하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게 길게 느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일을 겪어왔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다음엔 이렇게 되겠구나. 그럼 더 이상 새로운 게 많이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뇌도 그냥 그렇게 익숙한 일들이니까 반응성도 떨어지고 프레임이 되게 적어지는 것처럼 듬성듬성하게 되니까 그냥 시간이 더 빨라진다 이렇게도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사회에 살고 있고 정보의 홍수고 그다음에 뭐 AI 같은 것 때문에 또 언제든지 뭔가 찾아볼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주어지는 자극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관리의 중요성이 훨씬 더 나오는 거라 볼 수 있는데 시간 지각에 대한 굉장히 재밌는 연구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멀티태스킹을 시키는 상황이 있었어요.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어려운 것들, 내가 신경을 되게 많이 써서 인지 부하가 높은 거,
그냥 쓱쓱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되게 주의도 집중하고 이런 거를 하고 있을 때 시간을 그 과제도 하면서 지금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에 대해서도 판단도 하게 하는 걸 동시에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어려운 부하가 높은 인지적인 과제를 할 때 시간에 대한 정확성이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하죠. 뭔가 되게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멀티태스킹 상황, 현대인이 처한 상황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멀티태스킹의 혼란은 현대인이 흔히 겪는 일상이기도 합니다. 여러 일을 동시에 처리할 때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워지는데요. 그래서일까요? 흩어진 주의를 집중하고자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며 호흡을 고를 때 나만의 또렷한 시간을 마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호흡을 바라보면서 깊은 호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몸이 자연스럽게 긴장 모드에서 이제 이완 모드로 변화하게 되거든요. 이 긴장된 상태를 계속 비우는 거, 그게 긴장됐다는 게 되게 촘촘하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하나씩 덜어내는 작업이 이제 명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호흡을 바라보고 깊게 내쉬는 순간 뇌는 긴장 신호를 멈추고 이완의 회로를 다시 켜기 시작합니다. 이제 팔꿈치 천천히 왼쪽 팔꿈치 뒤로 회전해주면서 6단계 뇌로 상체 촘촘히 쌓인 스트레스가 하나씩 풀리는 건 몸보다 뇌가 먼저 안정되기 때문인데요. 느린 호흡과 부드러운 움직임 속에서 뒤엉킨 마음을 차분히 정리해 봅니다. 천천히 고요함이 찾아들기 시작하면 생각도 자연스럽게 잦아든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계속 많은 생각들을 마주해야 돼요. 그 생각도 같이 하다 보면 감정이 같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인 거죠. 그것들을 제거하면 더 이상 떠오를 생각과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눈을 감아도 시간이 흘러가는지 모르는 단계가 되는 거죠. 일단 마음을 비운다는 거가 보통 우리가 명상을 알고 있죠. 명상. 아무 자극을 받지 않고 있는 건데 relaxed concentration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완된 상태에서 집중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는 수영을 할 때 수영을 많이 한 사람은 이완을 해요. 그러니까 힘을 다 빼. 필요한 부위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질 않고 속도도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감을 활용하는 차 명상은 심신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탁월한 도구 중 하나인데요. 끊임없는 움직임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서 차는 느린 해독제로 불리며 마음 챙김 수행을 도와줍니다. 거기서 들을 거 끊었어요. TPC 다 예약해놓고. 길에서 할 때 특히 조심해야 돼. 길에서 하면은 몸이 잘 안 풀린 상태로 하니까 하타요가 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 빌드업이 되게 중요해. 그거에 집중하느라고 이 내면을 못 봐.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감각을 못 느끼더라고. 나를 생각할 시간이 없는데 그냥 나를 계속 신경 쓰면서 집중할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잠시 멈춰 나에게 집중해보는 시간. 요가 선생님들도 가니까 쉴 틈 없이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저마다의 시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다시 돌아오는 시간, 유일하게 이제 저만을 볼 수 있는 시간이라서 그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아사나 같은 자세 하면은 또 기분도 좋아지고 또 하루하루 늘어가는 게 느껴지니까 더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씩 비워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넘어가면은 그 비어 있는 게 또 비워진 게 아니라는 거를 조금 아실 거거든요. 오히려 비움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즐거움, 건강한 도파민 이런 것들을 조금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엔트로피를 줄이면 시간이 거꾸로 흐를까? 냉장고 안에 그 음식을 넣으면 음식의 온도가 내려가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 음식물이 가지고 있던 엔트로피는 줄어들어요. 그 음식이 점점 더 과거로 가진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이가 들어도 주어진 객관적 시간을 더 충실한 주관적 시간으로 채우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할 수 있죠. 경험의 양을 늘리면 돼요. 경험의 양도 새로운 경험인 거죠. 과거에 해보지 않았던 작은 일들. 예를 들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공원을 아내와 산책하고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식당에 방문하고 그 주어진 객관적 시간을 그냥 충만한 주관적 시간으로 꽉꽉 채우는 방법이 아닐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런 유한한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갈까 생각했을 땐 내 스스로 나에게 중요한 것, 내가 주는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느껴보고 생생하게, 풍부하게 이렇게 경험을 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가지고 순간순간들을 살아간다면 주어진 그런 유한한 시간들을 훨씬 더 의미 있게 길게 살고 좋은 기억들로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은 무엇인가? 이 오래된 질문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유는 누구도 시간의 본질에 완전히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일 텐데요. 다만 분명한 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입니다. 무형의 답을 찾는 고민은 잠시 내려놓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채워가 보는 건 어떨까요? 그냥 이렇게 적는 거예요. 시간에 맞춰서 하나씩 일종의 클리어 하듯이. 친구들을 만나서 내일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니네는 어때? 그랬더니 모두가 다 어릴 때는 빨리 갔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릴 때는 모든 게 다 재밌었잖아. 그렇게 안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뭐 24시간을 다 정해놓는다고 해도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 같아요.